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서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요약함수의 채우기 핸들의 강의를 좀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부랴부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채우기 핸들이 한 방향일 때는 절대나 상대만 쓰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방향이 두 방향일 때는 절대도 써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대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 참조 주소를 써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가의 합계와 금액의 합계를 이렇게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해야 돼서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뭐냐? 만약에 단가하고 금액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못하는 경우죠. 옆으로. 그러니까 단가 수량이 단가 금액이 이렇게 바로 옆에 셀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야 요 수식을 쓸 수가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첫 행에 있는 거고 첫열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행에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문제를 조금, 두 문제를 좀 실어놨어요. 앞에 똑같고, 생산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두 개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수량의 합과 금액의 합을 구하는 거고, 예, 똑같죠. 단가 금액은 이제 채우기 핸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의 내역서에서 품목별 수량과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수량과 금액은 계산열로 참여하는 거죠. 지금 계산열로 참여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계산할 열로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의 합도 구하고 또 금액의 합도 구해야 되는 거죠. 별도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목별 생산지별 금액의 합을 구하라. 여기서는 아예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은 구할 필요가 없이 금액의 합을 구하는 건데, 경상도하고 이제 전라도가 들어가는 것은 계산열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에 참여를 하는 거죠. 비교값으로 참여하는 거죠. 비교값.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한번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스페이스바 두 번만 누르고요. 계산열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 이해 가시죠? 합범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열이 아니고 예. 조건의 비교값으로 참여하는 거죠. 다릅니다. 여기서는 수량의 합과 금액의 합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금액의 합인데요. 품목별 하나의 조건이 온 게 아니라 생산지별, 그러니까 배 경상도, 배 전라도 그렇게요. 얘는 이제 배가 하나의 조건이고 수량의 합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한번 제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썸이프를 써야겠죠. 조건이 하나니까 뭐 썸이프도 쓸 수 있는데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랭귀가 조건범위고요. 품목을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비교값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는은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자격증 할 때는 서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도 돼요. B42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범위가 수량이니까 이렇게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채우기 핸들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할 거죠. 채우기 핸들을 두 방향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쪽으로도 해야 되고 이쪽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과가 감으로 변하고
배가 감으로 변하고 감이 배, 사과로 변해야 되고, 그죠? 이쪽으로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배가 오른쪽으로 가면 또 안 되고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 감, 사과는 이제 열고정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근데 요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제 첫열에 있으면 열고정, 첫행에 있으면 행고정,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건 범위는 수량의 합을 구하든 금액의 합을 구하든 똑같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품목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해주는 거고요. B42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는 증가하고 오른쪽으로는 증가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고정하는 혼합 참조 주소를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량의 합을 구하고 옆에는 금액의 합을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하면은 이제 수량이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해 가시나요? 바뀌지만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수량의 합이 밑으로 밀리시면 또 안 되죠. 이렇게 한 칸 밀리고 또 밀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행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가 들어왔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을 고정하고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계산열로 들어오는 경우도 이렇게 행을 고정하는 경우가 가능하구나. 뭔 색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파란색? 파란색밖에 없네. 사식 복사하고 또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과가 여기가 선택이 되고 옆으로 밑으로 하고 옆으로 하나, 옆으로 하고 밑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범위 맞는지 꼭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맞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가 조건으로 참여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이제 조건이 두 개예요. 품목이 배고 그 다음에 생산지가 경상도인. 그래서 품목별, 생산지별 이렇게 되겠죠. 또는 시험에서는 이제 품목과 생산지별 그렇게 나오든지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um if를 받아야 되겠죠. sum if는 못 쓰고, 그죠? 썸랭지가 아예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구하라고. 합범위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3차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제 처음에 품목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배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이제 생산지겠죠. 생산지. 마찬가지로 는 하고 컨타운트 열고 앰퍼샌드로 경상도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할 거죠. 아래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혼합이 필요하다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H42가 이제 배인데 배가 감으로 변하고 사과로 변하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따라오면 안 되죠. 고정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열고정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암기할 때는 그냥 여기가 첫열이 있으니까 열을 고정하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도 첫 행에 있으니까 행을 고정하라 이렇게 알겠어요? 행 고정, 열 고정.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가 전라도로 변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행 고정이죠. 대신에 이제 조건의 비교값으로 참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범위는 이제 하나의 합범위만 구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도 다 똑같아요. 품목이 경상도, 전라도에 다 걸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생산지가 사과, 배, 감 모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H42가 배인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네. 열 고정. 달러는 앞에 붙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 고정.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복사하시면 되죠. 꼭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H44, 그 다음에 S41, 그죠? J4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대로 잡혔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 이건 배열 수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배열 수식도 일종의 요약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론을 빨리 내려드릴게요.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경우의 문제가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그때는 혼합 참조 주소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겠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때 첫열은 무조건 조건에 참여하는 거고요. 조건에 참여하는 거. 또 그렇지 않고 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꿔놓으려나. 아무튼 여기가 이제 계산열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첫열과 첫행이 이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건의 비교값으로 참여하고 계산열로 참여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튼 배열 수식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꼭 좀 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의 채우기 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스터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에나 아니면 메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동영상으로 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